고구려는 왜 멸망했는가? 가장 강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668년 9월 21일 고구려 수도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보장왕은 항복했고 705년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만주 대부분과 한반도 북부를 지배하는 대제국, 612년 수나라 113만 대군을 격퇴한 나라, 645년 당태종을 안시성에서 물리친 나라. 그 고구려가 왜 무너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당연합군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신라가 배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고구려는 외부의 적에게 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612년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30만을 섬멸했던 나라, 645년 안시성에서 88일 동안 당태종을 막아냈던 나라가 왜 668년에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가장 강했던 나라가 스스로를 파괴한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멸망은 단순한 전쟁 패배가 아니라 700년 제국의 자살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어떻게 강국이 되었는가? 고구려의 출발.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주몽이 압록강 중류 졸본에 세운 나라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주몽은 부여에서 쫓겨난 망명자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남하한 주몽은 작은 성읍 국가를 세웠습니다. 출발은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세기 태조왕 시기 고구려는 주변 소국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저, 동해, 한나라 현도군까지 공격했습니다. 고구려는 전사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전사였고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성질이 흉악하고 급하며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한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고구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정복. 고구려가 대제국이 된 것은 광개토대왕 시기입니다. 광개토대왕 제위 391년부터 413년은 22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북쪽으로 거란을 치고 서쪽으로 후연을 치고 동쪽으로 동부여를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백제를 58성 700촌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바다를 건너 외를 격퇴했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영락 5년 왕이 직접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를 토벌하니 58성 700촌을 얻었다. 영락 9년 왕이 거란을 정벌하니 항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광개토대왕 시기 고구려 영토는 만주 대부분과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장수왕의 남진,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78년이라는 초장기 재위 기간 동안 아버지가 넓힌 땅을 지켰습니다. 427년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남진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475년 장수왕은 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 수도 한성을 공격했습니다. 백제 계로왕은 전사했고 한성은 함락되었습니다.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까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5세기 중반 고구려는 동아시아 최강국이었습니다. 수나라와의 전쟁. 6세기 말 중국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581년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289년 만에 통일이었습니다. 통일된 중국은 즉시 고구려를 노렸습니다. 598년 수나라 문제가 30만 대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하를 건너기도 전에 폭우와 전염병으로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612년 수나라 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침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수나라 별동대 30만을 섬멸했습니다. 30만 중 살아 돌아간 사람은 2,700명, 99.1%가 죽었습니다. 수나라는 이 전쟁으로 무너졌고 618년 멸망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통일 왕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당나라와의 대결. 수나라가 무너진 뒤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당나라도 고구려를 노렸습니다. 645년 당태종 이세민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당태종은 요동성, 백암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에서 막혔습니다. 안시성주는 88일 동안 버텼습니다. 당태종은 결국 철수했습니다. 철수하며 그는 안시성주에게 비단 100피를 선물했습니다. 훌륭한 장수다. 세계 최강 황제가 작은 성 하나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고구려는 당나라도 막아냈습니다. 고구려는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무너뜨린 진짜 이유. 첫째, 연개소문의 쿠데타와 독재. 642년 10월 고구려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연개소문은 고구려 망리지, 즉 재상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 영유왕은 당나라와 평화 외교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영유왕은 생각했습니다. 수나라와의 전쟁으로 백성들이 지쳤다. 당나라와는 평화롭게 지내자. 영유왕은 불교를 장려하고 도교 사원을 짓고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반대했습니다. 당나라와 타협하면 우리는 먹힌다. 당나라는 반드시 고구려를 칠 것이다. 연개소문은 강경파였습니다. 영유왕과 연개소문이 대립이 깊어졌습니다. 642년 10월 연개소문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대파 귀족 180명을 학살했습니다. 연개소문은 궁궐로 쳐들어가 영유왕을 죽였습니다. 왕을 시해한 것입니다. 연개소문은 보장왕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연개소문이 잡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대망리지로 칭하고 모든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는 고구려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고구려는 귀족 합의제 국가였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대대로, 즉 귀족회의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이 체제를 파괴했습니다. 반대파 귀족 180명을 죽이면서 귀족 세력을 약화시켰고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연개소문은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645년 당태종의 침공을 막아냈고 647년, 648년의 침공도 막아냈습니다. 연개소문이 살아있는 동안 고구려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이 독재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귀족들의 반발이 커졌고 권력 구조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연개소문이 죽으면 권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연개소문 사후 권력 투쟁. 666년 연개소문이 죽었습니다. 24년간의 독재가 끝난 것입니다. 문제는 후계 구도였습니다. 연개소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연남생, 차남 연남권, 삼남 연남산. 연개소문은 죽기 전에 연남생을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연남생은 대망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반발했습니다. 연남권과 연남산은 형 연남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66년 말 연남생이 국경지역 시찰을 나간 사이 연남권과 연남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연남생의 집을 습격하고 연남생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연남생은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남생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항복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연남생은 당나라로 망명했습니다. 667년 정월 연남생은 당나라에 항복하고 고구려의 모든 정보를 넘겼습니다. 성의 위치, 방어체계, 군사력, 보급로, 지휘관 명단, 고구려의 비밀이 모두 당나라로 넘어간 것입니다. 연남생은 심지어 당나라 군대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고구려 귀족이 조국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연남생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침공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평양에서는 연남권과 연남산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나눠 가졌지만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고구려는 분열되었습니다. 셋째, 귀족 사회의 붕괴. 연개소문이 쿠데타와 그 이후의 권력 투쟁은 고구려 귀족 사회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642년 쿠데타에서 180명의 귀족이 죽었고 666년 이후 연씨 가문끼리 서로 죽였습니다. 고구려의 지배층이 무너진 것입니다. 원래 고구려는 강력한 귀족 연합 체제였습니다. 5부 체제로 나뉘어 각 부의 귀족들이 자신의 영지를 다스렸고 중요한 결정은 대대로에서 합의로 내렸습니다. 이 체제는 수백 년 동안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연개 소문이 이 체제를 파괴했고 그 후유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귀족들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해 단합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도생, 자신의 가문만 살리려 했습니다. 668년 나당연합군이 침공했을 때 고구려 귀족들의 대응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귀족은 항전을 주장했고 어떤 귀족은 항복을 주장했고 어떤 귀족은 도망을 준비했습니다. 통일된 지휘 체계가 없었습니다. 넷째, 백성들의 피로. 700년 가까운 전쟁은 백성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고구려는 전사의 나라였지만 그것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남자들은 평생 전쟁에 나가야 했고 여자들은 농사와 집안을 혼자 돌봐야 했습니다. 세금은 무거웠고 부역은 끝이 없었습니다. 특히 612년부터 614년까지 수나라와의 4차례 전쟁, 645년부터 648년까지 당나라와의 전쟁은 백성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전쟁터에 나갔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평양성을 방어하기 위해 전국의 백성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전쟁에 지쳐 농사를 짓지 못했고 굶어 죽는 자가 많았다. 666년 연개 소문이 죽고 권력 투쟁이 벌어졌을 때 백성들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전략적 실수. 고구려는 전략적으로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백제와의 연대 실패였습니다. 7세기 중반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노리고 있을 때 고구려와 백제는 함께 신라를 쳐야 했습니다. 만약 고구려와 백제가 동시에 신라를 쳤다면 신라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당나라와 싸우느라 바빴고 백제는 혼자 신라를 쳤습니다. 660년 백제가 멸망할 때 고구려는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연개 소문은 당나라 견제에만 집중했고 남쪽 정세를 소홀히 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자 고구려는 고립되었습니다. 북쪽에는 당나라, 남쪽에는 신라, 서쪽에는 거란과 말갈,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668년 고구려의 마지막 나당연합군의 침공. 668년 2월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당나라는 이적이 이끄는 군대를 북쪽에서, 신라는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를 남쪽에서 보냈습니다. 연남생이 당나라 군대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각 성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조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연남권과 연남산이 권력을 나눠 가졌지만 서로를 견제하느라 제대로 된 지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장왕은 명목상 왕이었지만 실권이 없었습니다. 668년 9월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포위했습니다. 평양성 공방전. 평양성은 고구려의 심장이었습니다. 대동강을 끼고 있는 천연 요새였고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양성 방어를 지휘한 사람은 연남권과 연남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했고 자기 군대만 지키려 했습니다. 나당연합군은 평양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보급로가 끊겼고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 안에서는 항복파와 항전파가 대립했습니다. 항복파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다. 항복하자. 항전파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당나라 군대가 식량 부족으로 철수할 것이다. 끝까지 싸우자. 하지만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남권과 연남산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보장왕은 권한이 없었습니다. 성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668년 9월 21일 평양성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항복파가 성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나당연합군이 성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장왕의 항복. 보장왕은 항복했습니다. 연남권과 연남산도 항복했습니다. 고구려 왕족과 귀족들은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668년 9월 21일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37년부터 668년까지 705년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왜 고구려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612년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30만을 섬멸했던 나라, 645년 안시성에서 당태종을 물리쳤던 나라가 왜 668년에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외부의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비교 612년 vs 668년. 612년 살수대첩 때 고구려는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의 지휘 아래 전국이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귀족들은 협력했고 백성들은 싸울 의지가 있었고 보급체계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668년은 달랐습니다. 중앙정부는 분열되어 있었고 귀족들은 서로 싸웠고 백성들은 지쳐 있었고 보급체계는 무너졌습니다.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외부의 적에게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고구려 멸망의 교훈. 고구려가 우리에게 남긴 것. 고구려는 멸망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 유민들은 부흥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건모잠, 고연무 등이 각지에서 봉기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와 신라의 협공으로 부흥운동은 진압되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 28만 호를 중국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한 호를 4명으로 계산하면 100만 명 이상입니다. 이들은 중국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둘째, 발해의 건국. 고구려 멸망 30년 뒤 698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구려 장군 출신 대조영이 발해를 세운 것입니다. 대조영은 천문령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계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발해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이었고 영토도 고구려와 비슷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부활이었습니다. 셋째, 정신의 계승. 고구려의 정신은 발해, 고려, 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918년 왕건이 세운 고려는 국호 자체가 고구려의 줄임말입니다. 왕건은 북진 정책을 천명했고 발해 유민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고구려의 독립정신, 강인함, 대륙을 향한 진취성은 한민족의 DNA에 새겨졌습니다. 고구려 멸망의 교훈. 고구려 멸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첫째, 아무리 강해도 내부가 무너지면 끝이다. 고구려는 외부의 적에게는 강했지만 내부 분열을 막지 못했습니다. 연개소문의 쿠데타, 그의 아들들의 권력 투쟁, 귀족 사회의 붕괴, 이 모든 것이 고구려를 무너뜨렸습니다. 둘째, 독재는 위험하다. 연개소문이 독재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당나라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권력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공백이 생깁니다. 셋째, 백성의 지지가 중요하다. 612년 고구려가 수나라를 이긴 것은 백성들이 싸울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68년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700년 전쟁에 지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백성의 지지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넷째, 동맹이 중요하다. 고구려는 고립되었습니다. 백제와 연대하지 못했고 외와의 관계도 소원했고 중국 북방 유목민들과의 관계도 약화되었습니다. 사방이 적인 상황에서 고구려는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외교에 실패였습니다. 고구려는 정말 멸망했는가?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698년 발해가 건국되었고 926년 발해가 멸망한 뒤에도 고구려의 정신은 이어졌습니다. 918년 고려, 1392년 조선, 1948년 대한민국.
모두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고구려는 국가로서는 멸망했지만 정신으로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안에 고구려가 있습니다. 고구려는 왜 멸망했는가? 나당연합군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신라가 배신해서도 아닙니다.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내부 분열, 권력 투쟁, 귀족 사회의 붕괴, 백성들의 피로, 이 모든 것이 고구려를 무너뜨렸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아무리 강한 나라도 내부가 무너지면 끝이라는 것을. 고구려는 700년 동안 중국과 싸우며 버텼지만 단 2년의 내분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고구려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본 영상은 다음의 역사적 사료와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삼국유사, 광개토대왕 능비, 구당서 및 신당서, 자치통감, 삼국지 위서 동의전, 일본서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자료, 고구려사 관련 국내외 학술 논문 다수. 이 영상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구성되었으며 삼국사기를 비롯한 1차 사료에 명확히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다만 역사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고구려 멸망 원인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어떤 학자는 연개소문의 쿠데타를 강조하고, 어떤 학자는 나당연합군의 군사적 우위를 강조하며, 어떤 학자는 고구려의 전략적 실수를 중시하고, 어떤 학자는 장기간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진을 강조합니다. 또한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도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그를 당나라를 막아낸 영웅으로 보고, 어떤 이는 그를 고구려를 망친 독재자로 봅니다. 연남생의 당나라 망명에 대해서도 배신 행위로 보는 시각과 형제들의 쿠데타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668년 평양성 함락 과정에 대해서도 내부 분열로 인한 자멸로 보는 견해와 나당연합군의 압도적 군사력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 견해를 참고하되 특히 내부 분열과 권력 투쟁이 멸망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관점에서 서술했습니다. 역사는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 끊임없는 해석의 과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을 뿐입니다. 고구려 멸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내부 단합이 외부 방어보다 중요하다는 것. 둘째, 독재는 단기적 효율성을 주지만 장기적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것. 셋째, 백성의 지지 없이는 어떤 국가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 넷째, 외교적 고립은 치명적이라는 것. 이것이 고구려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고구려는 멸망했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